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음향을 시작하시는 분들, 음향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공을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음향을 배우고 싶을 텐데, 그러려다 보면 필수 어떤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드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페셔널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쪽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돈을 받고 음향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프로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봉사 차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프로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헤드폰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비의 확보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헤드폰은요, 베어 다이나믹의 DT770 프로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요, 블랙 에디션이에요. DT770 프로라고 하면은 이어 캡 자체가 그레이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블랙 에디션으로 할 거고요. 임피던스가 85ohm짜리예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요, 85ohm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DT770 같은 경우에는 한 250ohm 하이 임피던스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하이 임피던스가요,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나이저 HD600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임피던스가 300ohm짜리잖아요. 이 300ohm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헤드폰 앰프가요,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임피던스가 85ohm이라는 거예요. 이 85ohm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콘솔, 믹서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하이 임피던스를 구동하려고 하면 저렴한 한 100만 원 언더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는 250, 300ohm짜리 헤드폰을 구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RM이라든지 아포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출력을 내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도의 또 헤드폰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전압 레벨이 중요한데, 이 레벨을 줄 수 있는 더 큰 출력을 가지고 있는 헤드폰 앰프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85ohm이라는 건요, 웬만한 인터페이스하고 물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믹서나 콘솔 이쪽에다 물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85ohm이라는 거 자체가 로우 임피던스, 이제 보통 30매도옴짜리, 한 45ohm짜리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85ohm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제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비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딱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뭐냐면 DT270 프로예요. 아까 제품하고는 좀 모양이 좀 다르죠. 프로라고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프로페셔널 쪽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명기를 한 거예요. 일반 컨슈머 쪽이 아니라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맞춰져서 나온 제품이다라고 해서 DT270 프로라고 이제 모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제품은 여러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DT770하고 DT270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필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현장 환경에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이 있고요, 조용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환경에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DT270과 T70은요,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성향이 비슷해요. 단지 음색적인 걸 봤을 때는 요거보다는 현장에 맞게끔 조금 더 튜닝이 된 거지만,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T770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디자인이요. 일단 먼저 디자인을 얘기를 하죠. 이제 프로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두 제품이죠. 그러니까 제나이저의 HD600, 그다음에 베어 다이나믹의 DT770.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이제 600
제나이저 600이 있고 그다음에 DT770이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 베어 다이나믹이 훨씬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기 박혀 있는 이니셜이 베어 다이나믹이라고 헤드폰을 썼을 때 그 간지라는 게 있고요. 음박으로 DT770 프로라고 딱 써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고 85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딱 음박으로 딱 박혀 있다라는 거죠. 착용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이어 패드 자체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블랙 에디션, 나름대로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나만을 위한 어떤 제품 이런 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이어컵 자체가 이거는 오버 이어예요. 그러니까 귀를 꽉 덮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건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폐형이라는 것 자체는 제나이저 6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형, 이게 그릴로 되어 있어서 이 소리가 새어 나가요. 바깥으로. 그래서 녹음실에 사용하기에는, 그러니까 가수가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밀폐형이기 때문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어 컵 자체가 벨루어로 되어 있어요. 벨루어. 그러니까 벨루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벨벳이라는 거 있잖아요. 벨벳.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벨벳 천인데 조금 더 가느다란 털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베어 다이나믹의 어떤 시그니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인조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양가죽 같은 거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 천 재질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착용했을 때 이렇게 붙고 떨어지고 할 때 그 촉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편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착용했을 때도 느낌이 좋아요. 여기의 단점은 뭐냐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게 저음 영역 같은 경우가 새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단하게 들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약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이제 헤어밴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제 요거는 소모품이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가 조금 이제 뜯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교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단 베어 다이나믹이라는 이 시그니처와 같은 레전드급의 헤드폰은 만약 음향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 아니면 또 이제 이 제품 두 중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품보다는 훨씬 더 이 제품이 더 여러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더 좋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제품은 지금 이어컵 자체가 아까 얘기 DT770에 비해서 조금 작아요. 중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 이어와 온이어라는 건 귀에 딱 걸쳐 있는 듯한 그런 헤드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버 이어는 오버 이어인데 오버 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사이즈가 작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끄러운 환경에서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부 소리의 인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온이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장시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버이어가 맞긴 한데 그보다 좀 사이즈를 적게 한 이유는 그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 이제 DT770 프로라고 이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인쇄를 한 거죠. 저거는 양각으로 붙인 거고요. 프린팅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천도 약간 좀 다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벨루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천을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탈부착이 되게끔 이 케이블을 탈부착이 왼쪽 오른쪽 어디서든 환경에 따라서 왼쪽에다 꽂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다 꽂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건 세심한 배려죠. 그 현장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디자인도요 이뻐요.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에 왜 회색을 했을까? 일단 뭐 DT770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패드 자체가 회색이 됐든 블랙이 됐든 딱 봐도 아니까 저는 리미티드 제품이다라고 이제 알겠는데 이 제품은 신상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신상품이지만 나는 그래도
베어다이나믹에서 만든 신상품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색깔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임피던스가 45ohm이에요. 그러니까 로 임피던스죠. 로는 로인데 여기서 약간 올린 거죠. 45ohm 정도로 이제 올린 거예요. 뭐 스마트 기기에다 연결해도 상관이 없고요. 노트북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고, 당연히 뭐 믹서라든지 인터페이스 연결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단 로 임피던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밖에 외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다용도 목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액세서리를 보게 되면 여기 젠더를 줘요. 프로 쪽에서 이런 젠더를 준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밖에서 외부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소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품을 받으면 노래를 듣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소리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해보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어떤 측정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귀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든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자꾸 제가 이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HD600하고 그다음에 베어다이내믹의 DT770하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270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자, 잠깐 보시면 HD600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HD25라고 현장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주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HD25라는 거죠. HD600에 비교가 되는 거는 DT770이겠죠. 770의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DT270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이 제품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HD600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터링이라든지 정확하게 어떤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듣기 위해서 HD600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중저음, 저음, 그다음에 고역도 일반적으로 다 거의 다 플랫하다라는 거죠. HD600 같은 경우는 한 3kg에서 4kg 이 사이를 많이 부스트 시켜줘요. 플랫함에도 불구하고 명료한 소리, 클리어티를 높인 거죠. 클리어티를 높여서 소리에 대한 질감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DT770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중저음, 그다음에 저음, 중음, 이 모든 영역이요 조금 더 부스트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역도 중고역, 그다음에 고역 쪽 이쪽 파트도 마찬가지 부스트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이제 갈매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튜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튜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kg 정도 되는 이쪽 5kg에서 6kg 정도 되는 이 영역을 좀 뚝 떨어뜨려 줘요. 떨어뜨려 주는 대신에 한 7kg 부분을 더 올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소리가 과하게 부스트가 되면 소리가 깨지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줄이게 한 것 같고, 대신에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더 선명한 소리를 찾기 위해서 한 7kg 정도를 더 끌어올린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용도가 명확하죠.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보컬 녹음을 하는데 자기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녹음을 하겠죠. 그러려면 자기 소리를 명확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음이 약간 잘못되던가 아니면 박자를 잘못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레코딩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소리를 명확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소리에 대한 질감이라든지 음이라든지 아니면 박자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한 소리를 디테일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클리어티가 확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저음에 대한 풍성함도 더 제공해 준다라는 거. 오픈형 헤드폰에 비해서 공간감은 떨어질 거예요. 공간감은. 그러나 DT770 같은 경우는 공간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니까 녹음실에 사용하기는 최적이구나, 이 제품이. DT270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보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DT770하고 그다음에 270은요 성향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단 조금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 모양을 막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더 올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향이 비슷한 음색을 가지게끔 만들었지만 현장에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쪽을 부스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품이 너무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DT270으로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가 녹음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들어와서는 DT770으로 믹싱을 하던 그 후반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두 개가 달라버리면 난 분명히 녹음했을 때 나는 이런 소리로 녹음했는데 막상 스튜디오에 와서 후반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녹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 너무나 당황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제품이 너무 궁합이 맞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데 이 헤드폰하고 이 헤드폰의 퀄리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음반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가 작곡가 중에 루이치 사카모토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고작으로 만든 것이 오퍼스라는 이제 앨범이 있어요. 이 음악을 들으니까 베어 다이나믹의 DT770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는 어떤 앨범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 음반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퍼스라는 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녹음을 했고 그 녹음한 것이 왜 이렇게 녹음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음반을 듣다 보면은 거북한 노이즈들이 조금 들리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노이즈들이죠. 건반을 쳤을 때 건반에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잡음들, 아니면 헤드를 때렸을 때 헤드가 쳤을 때 미세하게 들리는 금속 소리, 아니면 패드를 눌러고 뺐을 때의 소리, 종이를 넘겼을 때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소리를 잡아내기가 다른 헤드폰이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듣다 보면 이게 얼마나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고른 20곡의 노래를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극사실주의 녹음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루이치 사카모토가 정말로 내 눈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만날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